7장의 두 번째 절은 극좌표계입니다. 그래서 극좌표계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우리가 극좌표를 어느 정도는 배우긴 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자, 여기에 우리가 극점이 하나 있는 거죠. 극점 5가 있다라고 합시다. 5예요, 이름은.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시초선이 아닌 극축 또는 우리가 시초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초선이 있고 여기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어떤 동경축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P를 지나는 선분이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이를 우리가 지금 OP를 그렇죠? OP를 반직선으로 보아요.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점 P에 우리가 동경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면 OP의 길이를 표현하는 길이를 우리가 동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책마다 조금씩 우리가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동경 아니면 동경축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O부터 그쵸 P까지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많이 쓰는데 얘도 우리가 동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POX 즉 PO 여기 점을 하나 접촉하죠. X 이렇게 했을 때 이 각을 점 P에 우리가 평각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직교좌표처럼 어떤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 이게 아니라 동경 시초선으로부터 그쵸 우리가 얼마만큼 돌아갔는지 이 평각과 그 다음에 극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이 동경값 또는 반지름값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반지름 극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우리가 R이다라는 거고 극축으로부터 시초선으로부터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세타만큼 돌아갔다. 이 점을 우리가 R 세타 이렇게 표현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R 세타 이놈을 우리가 점 P의 극좌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요 각의 평각이 좀 문제가 되는데 평각이 이렇게 바로 와서 여기서 딱 멈출 수도 있지만 얘가 이렇게 돌아서 그쵸 몇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타를 표현할 때는 지금처럼 세타라고 쓰긴 하지만 얼마만큼 돌아왔는지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EN 파이 이렇게 해서 얘를 일반각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직교좌표계하고 우리가 극좌표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직교좌표계는 X축, Y축을 기준으로 만나는 거죠. 그렇죠? X축, Y축.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뭐를 X값, Y값. 그래서 이놈을 우리가 X, Y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동경축도 이렇게 그리기도 하지만 실적으로 어차피 이렇게 좌표평면처럼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이 반직선이 우리가 시초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R 세타가 있다고 한다면 그쵸? 요 길이가 R이고요. 요 돌아간 각이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 점 똑같은 위치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얘가 결국은 다시 x, y랑 같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x의 값은 뭐가 되느냐? 자, x의 값은 요 길이가 x의 값이니까 그쵸? 우리가 뭐를 r과 세타를 표현하면 r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r 곱하기 r분의 요게 값, 가로의 길이 그쵸? 이렇게 y는 요 길이니까 r 곱하기 r분의 높이 그래서 r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극좌표에서 우리가 요 값을 다시 우리가 직교좌표에서 그렇죠? 극좌표로 나타내고 싶으면 요거의 요 점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요 길이 그렇죠? 요 길이가 r이 되는 거니까 r은 우리가 루트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 요 세타 값을 봐야겠죠. 세타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세타를 바로 생각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x분의 y 즉 xy 값을 알고 있는 거니까 탄젠트 세타를 구하면 x분의 y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세타가 탄젠트 인버스의 x분의 y 이렇게 나타내지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직교좌표의 점이 있어요. 1,√3이 있는 거죠. 얘를 극좌표로 나타내자 라고 했어요.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r을 찾고 싶은 거니까 r은 뭐였냐면 루트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었어요. 여기서 x의 값 얘는 지금 x, y거든요. 그래서 x의 값 x의 제곱 1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은 3 그래서 얼마? 2 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타는 그쵸? 세타를 찾고 싶으니까 우리 뭐를 찾아야겠어요?
세타를 바로 찰 수는 없고 뭐 역함수 써도 되긴 하시지만 탄젠트 세타를 보도록 하죠. 탄젠트 세타가 밑변분의 높이니까 1분의 루트 3 요게 되겠죠. 그렇죠? 즉 여기서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세타가 뭐일 때만 가능할까요? 1대 루트 3이니까 60도 즉 3분의 파이일 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극좌표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 점 P의 극좌표는 반지름 2인 거죠. 그리고 편각은 3분의 파이지만 몇 바퀴 돌아왔는지 모르니까 일반각으로 써야겠죠. 이렇게. 물론 N은 정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 반지름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이너스 표현됐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정의를 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R의 세타라는 것은 우리가 반지름을 R로 주면, 그쵸? 반지름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게 되면 편각은 우리가 얼마만큼? 180도만큼 더 돌아가면 돼요. 실제로 여기가 극축일 때 얘에 대한, 그쵸? 요거에 대한 길이가, 그쵸? 마이너스 R 세타다라고 한다면 길이 여기가 R인데 마이너스로 가야 되니까 실제로 요만큼 마이너스 R 이 반대편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왔으니까 여기서 세타만큼 더 돌아가야겠죠. 이 파이만큼 더 돌아가야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R 반지름을 음수를 양수를 바꿔주면 일반각을 파이를 더 더해주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자, 물론 마이너스 각을 봐도 상관없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극좌표가 마이너스 2,3분의 4파이니까 얘를 우리가 뭘 2로 바꿔주면 3분의 4파이 플러스 파이 뭐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마이너스를 두고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냥 두고 풀어볼까요? R은 요 점에서, 그쵸? R은 마이너스 2고 세타가 3분의 4파이 요놈이니까 X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즉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4파이, 그쵸? 따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4파이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요게 되겠죠? 따라서 1 요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두고 계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Y는 R 곱하기 사인의 세타 이놈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의 3분의 4파이 따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루트 3 이런 식으로 따라서 극좌표점 P는 뭐가 되더라? 1, 루트 3이 되더라는 거예요. 얘가 직교좌표계의 점이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점이 어디 있느냐 봤더니 원래는 3분의 4파이만큼 돌아간 거니까 3분의 4파이니까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렇죠? 요 라인상에 있는 거죠. 3분의 4파이만큼 돌아갔을 때 그랬을 때 길이가 2인 점은 원래 여기 있었는데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 찍히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 거죠. 그래서 요 점이 위치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사분면에 있는 점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우리가 직교좌표계의 방정식을 극방정식으로 바꾸는 건데 우리가 직교좌표계에서의 방정식을 직교방정식, 극좌표계에서의 방정식을 극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꿔주는 방법은 똑같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a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x는 r 코사인 세타였고요. 그쵸? y는 r 사인 세타였으니까 그대로 바꿔주면 r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r제곱에 사인의 제곱 세타 얘가 a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서 r제곱으로 묶으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요 놈이 a제곱이 되고 알고 있듯이 요 놈은 우리가 1이죠. 따라서 r제곱은 a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r제곱은 우리 좀 어려우니까 r로 풀어주는데 r이 뭐가 되더라? 우리는 a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도 양수이고 r도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r도 양수 일반적으로 a도 양수로 보고 있어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그렇죠? 얘는 어떤 도형을 나타내느냐라고 봤더니 우리가 여기 추산의 기준으로 뭐 반지름이 a만큼 떨어진 점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a가 있다고 한다면 이만큼 떨어진 거죠. 근데 이 점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면 뭐 이런 모든 점들은 다 뭐가 돼요? 거리가 a인 거죠. 그러니까 세타 값은 뭐가 돼도 항상 반지름이 a인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반지름이 a인 원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이 a인 우리가 뭐 원을 나타내는 게 이러한 극방정식의 방정식 R은 A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직교좌표계에서 원점을 지나면서 x축의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간격이 알파인 거예요. 즉 우리가 직교좌표계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x축과 원점을 지나면서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 그쵸? 요만큼이 알파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극방정식을 구하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점들은 반지름이 다 다르죠. 그쵸? 반지름이 다 마이너스 나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평각은 다 알파인 거거든요. 따라서 이 방정식은 우리가 극방정식에서는 세타는 알파 이렇게 나타냅니다. 간단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극방정식에서 원이나 직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점을 지나는 원 이런 것, 직선 이런 것들은 좀 방정식 표현이 좀 편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직교좌표계를 우리가 극방정식도 바꾸는데 쌍곡선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 이러한 쌍곡선이니까 얘를 x는 우리가 r 코사인 세타였으니까 r 제곱의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마이너스 r 제곱의 사인의 제곱의 세타는 1이 되고요. 여기서 r 제곱을 묶어주면 코사인의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세타는 1이 되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지만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코사인 2세타라는 그쵸? 우리가 백악 공식을 보면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또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놈이 얘랑 똑같아지죠. 따라서 우리가 r 제곱 곱하기 코사인의 2세타는 1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또 더 이상 뭐 간단히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얘가 우리가 극방정식이 되더라라는 거고요. 극방정식 R은 2 코사인 세타가 있어요. 그쵸? 얘를 우리가 지금 이번에는 직교방정식으로 나타내자라는 거고 이 방정식 원임을 알아보자라는 건데 자 R은 2 코사인 세타가 있는데 물론 루트를 씌워줘도 상관은 없긴 해요. 근데 가장 편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R은 우리가 0은 아니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특별한 모양이 아니면 방정식을 나타내니까 R이 0이 아니니까 양변에 R을 곱해주면 2R의 코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러면 얘는 R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죠. 그쵸? R이 루트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2R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근데 R 코사인 세타가 뭐였죠? X였어요. 그쵸? 따라서 얘를 X제곱 2X로 바꿔주고 넘겨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Y 제곱은 0이 되죠. 여기에 양변에 플러스 1 플러스 1을 하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 되죠. 얘는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이 그쵸? 원의 중심이 지금 1,0이고 반지름이 1인 우리가 뭐예요? 원을 나타내더라라는 거죠. 물론 얘가 직교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극좌표에서와 그다음에 극좌표와 직교좌표계에서의 방정식들을 서로 우리가 모양을 나타내주는 이런 것들을 연습해봤다라는 겁니다.